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님께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할주로의 배치 방향과 항공기 소음, 구미 반도체 산업의 발전 등 문제들을 점검하고 통합신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경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도의원님 질문이 있으신 2시간 동안 하는데 지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혹시나 뭐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뭐 답변이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본부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나오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통합신공항 이렇게 유치하시는 고생하셨는데 이거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장점을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단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 이치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공항이 돌아다 보면은 뭐 소음이라든지 조금은 시끄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장점에 비해서는 단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점만 많이 부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 유치하는데 여기 도의원님들 그러고 온 도민들께서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단점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도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공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뭐 강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을 것이다 저도 생각하고요. 특히나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이 좀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공항 위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 그 도펴보시면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대구공항의 위치 할주로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할주로 방향? 예. 활주로 방향은 뭐 지금 경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대구에서. 예.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답변서에 보게 되면요, 구미에서 경산 그리고 신공항은 구미에서 안동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구미는 당연히 정해진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차트 좀 세워주시겠어요? 앞쪽 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뒤쪽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산 같은 경우는요, 조금의 지금 공항이 있는 부분에서 남동쪽으로 되어 있고, 구미는 대구에서 한 50km 이상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대구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답변서에 봤을 때는 양쪽에 구미가 있다 보니까 큰 오해를 살 수가 있다. 다음 차트부터 보실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공항 방향이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씌워진 만큼 현재 신공항의 방향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 자체가 기존에 있던 대구공항이 있는 방향에서 통합신공항이 되면서 방향이 90도가량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그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 공항은 210만 평이고 이 공항은 46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다르고 그 내에서 할주로 방향이 이야기하더라도 딱 둥그런 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다 감안해서 그 소음지대를 완충지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할주로 방향을 이래라 저래라 대구시에도 관여 안 하고 군사작전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느 방향이 작전이 더 좋다 이런 걸 정해서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들은 소음이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완충지대를 얼마나 만들 거냐 이런 것만 많이 해서 대구보다 2배 이상을 만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 크다고 해서 소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완충지대를 만들 그 안에 사람이 안 사는데 소음이 멀리 들리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조금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구에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210만 평이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 460만 평. 처음부터 공항에 들어섰을 때부터 인구가 많지는 않았죠, 그죠? 어디가? 처음에 대구에서. 아,
그거는 대구 그게 40년, 그러면은 50년 되니까 전쟁 중에 뭐 만들었을 60년도 됐습니다만은 뒤에 차트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료에 의하면은요, 수단 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는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통합보고서에 2022년 9월 달에 대구 광역시에서 검토한 할주로 배치안을 가지고요, 대안을 제시했다고 초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당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검증도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할주로 방향이 일괄모연하게 한쪽으로 계속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 의원께서도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활주로 방향은 작전상 군사공학으로 만들었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저게 또 어느 쪽에 소음이 좀 있다, 이거 활주로 방향을 지금 틀었다, 그럼 공항 진행이 안 됩니다. 그쪽이 틀은 지역에서 왜 틀었느냐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 작전에 중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왔는 것을 소음이 적도록 완충지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방향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공항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진행 방향을 조금 더 높여 나오겠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는 그 국가 기밀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부분들, 군사 작전상의 문제점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표를 뒤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청량산이 있고 뒤쪽에 보면은 노란 부분에 청량산 700m 정도 되는 청량산이 있고요. 선방산이 694m, 그리고 선방산이 437m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군위업, 봉양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비안면은 1,500명 정도 됩니다. 안개가 있고, 그리고 제한구역이 또 있습니다. 제한구역 R81, R155 이래가 있는데, 문화재도 그 주변에 10km 반경에 했을 때 도로차 등락을 북락서원이 있어요. 자,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황색 빛금 친 부분은 지역의 면단이 심지어 1,500명도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거기를 빗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청하산, 냉산 이런 부분들은 약 400m에서 700m 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색 부분을 피해서 흰색 부분이 있는 부분들 어느 쪽으로라도 활주로 방향이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인구의 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실은 물론 대구가 구미의 인구 밀도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군위 의성들 같은 경우는요, 구미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작전상의 비밀이라 하는 이유로, 그러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구미의 방향으로 해서 소음이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군 작전이고 기밀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혹시 기자님? 아니, 소음 다 평가했는데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구미 5공단이 11km 떨어졌거든요. 네. 저 청주공항은 SK 하이닉스 있는데 그 7km 떨어졌고요. 평택 이런 데 구미 삼성 반도체 있는 공장은 4km씩 떨어졌습니다. 오산기지 이런 데서. 그런데 이거는 11km 떨어져 가지고 그걸 소음을 조사하니까 그냥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나타났기 이게 때문에 상대성을 이야기하거나 어느 지역에 뭐 구미가 어떻고 의석이 어떻고 군위가 어떻고 문제가 아니고 네. 공항이 들어왔을 때 소음이 심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느냐, 공장에 특히 반도체 공장 진동이 있느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전혀 문제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사님께서는 자, 이거는요, 비행기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 거 인정하시죠?
비행기에 따라서. 아니 물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라든지 S사 같은 경우는요, 7.5km밖에 안 되지만은요, 소음 자체가 80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도 80 안 넘습니다. 왜 안 넘습니까? 제가 보고서에 보면 88km가 평균 88km인데. 그거는 동양하고 비안 쪽에 85 이상이 나오는 건 몇 가구 안 되고 예. 그 한 270 가구 되고요. 나머지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평균이 88 정도. 구미는 70웨이클프에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고서를 다시 아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도지사가 그걸 더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걱정하고 고통을 받을 때 지사님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죠? 아니 있든 없든 자, 저도 아니, 할 말씀 도지사를 있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보고 간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대구에 그렇지. 지금 소음이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소음 피해지기 제일 큽니다. 지금. 제일 크죠. 그런데 네. 봤을 때 법적으로도 지금 매년 되는 거는요. 대구는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 붙어 도시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어 있었는데 24만 명 정도가 소음에 호소하고 있는데 진짜 법적으로 가는 건요, 지사님. 한 8만 5천 명밖에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윤 의원님 예. 소음 문제가 있으면 공항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자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 문제가 시끄러워서 구미 공단이 안 된다. 그런 정도 같으면 공항 이치를 옮겨야 되죠. 그런데 다 조사해서 괜찮다. 이래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괜찮다 하는 근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걸 듣는 구미 시민들은 정말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도의사로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공항을 안 하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 하는 기준이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학계도 말씀하시는데 초안에 말씀하셨는데 70에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험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듣는 체감도 있고 제가 저도 직접 데시벨을 그런데 측정을 그거는 해봤습니다. 우리 공항 본부장이 예, 예. 현장에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공항 본부장한테 좀 더 정확한 이야기 듣고 자, 그러면은- 저는 현장에 가서 체크하면서 도의사로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확신하니까 구미 시민들 이 듣는 분들도 걱정 안 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항 본부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난 들어가시고요. 예. 공항 본부장 답변을 대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 나와주시겠습니까? 본부장 그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공무부장 이남욱입니다. 자, 지사님께 드린 말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할주로 결정하는 거는 예. 아까 우리 뭐 작전상에 예. 말씀을 지사님께 말씀하셨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바람의 영향이다. 이렇게 활주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주로가 결정될 때는 국방부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자, 기본적으로 원칙 작전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좀 답변을 제가 다른 건 잘라주세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지형, 바람 방향, 문화재, 인구,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예. 다른 게 공역 그리고 현지 기상 측정, 장애물, 인구 밀집 지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등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은 바람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아까 좀 내용이 곤란합니다. 나온 게 빨간 가게 황색 보셨죠? 예, 황색에 대해서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자, 거기 산이 들어가 있고 인구 밀집지이 들어가 있고 예, 예. 2,000명도 인구 밀집지라 그래, 그죠? 예, 그러고 이제 문화재 들어가 있고 예, 말씀하는 바람 방향이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할주를 비행할 때 예. 옆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맞바람을 치는 게 좋습니까? 비행기는 측풍을 가장 위험 요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맞바람을 박는 방향으로 이륙하거나 또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 방향도 고려 요소가 되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더 고려 요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양한 요소 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 그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바람 방향이 이런데 왜 그렇게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곤란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도 말씀드렸고, 예? 공격도 말씀드렸고, 바람 방향, 그리고 인구 밀집도 다른 거에서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기밀 상황이기 됐습니다.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자, 그런데 모든- 군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 단순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속해서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방향은 보통 맞바람을 맞아야지 양력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바람이 옆에서 벌써 비행기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양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맞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우리는 바람이 이제 부는 걸 봤을 때 바람 장맥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공항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제일 좌측에 있는 거 지금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금 활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람 장비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산이라든지 아까 황색을 떠난 흰색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산도 문제가 없었고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활주로도 보시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 남북 쪽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활주로도 보시게 되면은 바람 방향을 남북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자꾸 군 기밀이고 군 작전상 말씀하시는데 저게 작전에 가장 중요한 걸 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이 대구가 이렇게 방향인데 또 의성이 이런 방향 똑같은 방향이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저희들이 자 좀, 그러면은 예, 자 본부장 말씀하는 불합리하다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는 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금방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구가 같기 때문에 의성은 그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군이 소보면에 현재 바람 장비입니다. 바람 방향만 가지고 활주로를 결정한다고 아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 본부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산도 있고 예. 절도 있고 문화재도 예. 인원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해야 된다고 자꾸 바람만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보통 말에 안전성을 외치기 위해서는 바람 방향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까 주변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안전성에 산이 높거나 이런 경우는 아까 항색선에 갈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바람 방향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산도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청량산하고요. 예. 여러 세 개 산을 말씀드리는 다른 산이 또 있습니까? 옆에? 자, 산, 바람 두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공력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공력이 형성이 측정-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니 본부장님 공력이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력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요, 그래서 다양한 단순하게 세 가지, 방법인데 네 가지다만 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하시면 방법하시는데 상당히 곤란하다 말씀을 드리는 아니 겁니다. 방법이 다 나왔어요. 다라고 말씀은 저는 이게 저희들도 공개가 국방부에서 공개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잘 공개 안 모르겠지만 하면은 그거 네 가지만 가지고 비행기를 떴을 그걸 때 왜 이 방향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맞아, 불합리하다는 좀 말씀을 들어주시겠어요?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있는 청하산 등 산이 큰 산들이 있고 그게 주요 원인이 아닙니까, 그죠? 산들이 있고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것도 자 심지어 2,000명 가량 되는 1,500명 가량도 밀집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도 빼자는 이야기라요. 자 400m, 500m, 700m 산도 다 빼버려요. 빼고 아까 말씀은 절이 선 절이 그 뭡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문화재 두 군데 빼고 바람 방향도 원래가 방향이 남북 방향인데 90도 정도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군사 기밀 작전상에 말씀하지 마시고 대안을 좀 내놓으세요. 대안이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는 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저희들이 이 서너 가지만 가지고 이 방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이 공항 자체가 자 군사공항이 위주기 때문에 그리고 군 작전이 가장 중요하던 요소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결정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행정의 재량성요? 언제 행정이 재량성을 부렸습니까? 예? 본부장님 행정이 언제 재량성을 부렸어요? 행정은 원칙대로 하는데 도민들이 의무를 제시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불편한지 얻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음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소음 피해 부분은 구미에 대해서는 자, 소음 소음이 있긴 피해가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하지 않다는 말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대안이 있는 게 묻잖아요. 활주로 방향을 대안을 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직원들이 저에게 설명하러 와서 황색 부분은 절대 안 되고 흰색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흰색 부분이라고 가능은 하다는 것이지 말씀을 그러면은- 하기 가능하다 문제 없다는 것과 이게 이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과는 좀 틀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미가 됐을 때는 다양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바로 저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로 다양한 알고 대안을 있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국방부가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자, 저렇게 한 국방부가 것입니다. 하는 대로 가면은 우리 국민들, 도민들, 우리 구미 시민들은 시끄러워도 괜찮고 큰 자리에서 제가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얘기입니까? 드린 적은 없습니다. 시끄러워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군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는 최선의 불편을 또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자, 그렇게 최선의 믿고 방향 있습니다. 자꾸 최선의 방향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본 의원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본부장님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경상도 신도민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어떤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피해가 것이고 언제요? 저는 10년 뒤에 아직도 개항하고 나서 개항 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당연히 피해가 2000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본부장님, 다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2030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2030년까지 발생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때 가서 발생하면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발생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은 국토부나 발생하고 국방부에다 있지 다양한 의견을 않다고 제시하고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할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오셔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구미가, 아니 경상도가 통합신공항 필요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예. 경상북도 특히나 지방은 지방 소멸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경북도가 군의를 떼주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도 공항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은 산업의 관문입니다. 인천공항이 2003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2003년에 지금 현재 23년입니다. 예전에 인천 20년 전에는 인천 주변에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만입니다. 구미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 정도로 산업의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경북도는 도지사님께서는 이런 어떤 군의를 저쪽에 그 대구에 편입시키면서도 우리 경북도가 공항을 가져와야 된다. 공항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공항은 총 사업비가 군공항, 민간공항 포함해서 15조입니다. 그렇지만 공항 주변에 교통 인프라가 다시 한 15조 이상 철도 3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가 자, 4개 노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자, 상당히 큰 산업의 본부장님. 기회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군의를 떼줬다가 떡입니까? 떼줬다 붙였다 한다고? 떼줬어요? 제가 말씀을 자,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군의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차가 있고 좋아요. 철도가 아니 공항이 생기면 당연히 열차가 들어와야 되고 도로가 생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런 인프라가 깔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알고 계실 건데 그죠? 유발 효과 지금 나왔어요. 이거는 유발 효과 한번 보세요.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통합신공 했을 때 유발 효과죠. 대구 경북의 유발 효과입니까? 대구 경북 합체가 유발 효과인가요? 아니면 경상도 유발 효과입니까? 예, 전체적인 이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상도 아까 군의를 떼줬다 말씀하시는데 대구는요 유발 효과가 지금 36조에서요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고 나서 66조를 발언했고 말씀하셨고요 추가로 15조에서 지금 부가가치를 갖다가 32조 일자리 창출을 40만 63만 명 올려 잡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발전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의가 공항이 근접해져 버려서 편리성 갈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성은 아까도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발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경상도에 되어 있는 것보다도
대구 군위에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오해가 있는 시즌 같고, 일단은 산업이 발달한 대구가 그런 공항에 유발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상북도도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깔리면 전국에, 특히나 대구 경북 전체 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깔리면 물류가 발전하기 때문에 물류 산업과 관련돼서 다른 산업이 발달하는 제가 물류 좀 것입니다. 이따 말씀하시겠는데 실은 군이 의성간에 대해 역할도 다 못 하시는데 조금 이따 그 말씀 뒤에 질문이 있으니까 대구가 그러면 공항을 이전하는 목적은 아세요? 대구가 이전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소음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 작정사의 문제였고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결정한 것으로 자, 알고 대구가 있습니다. 이전하는 목적이에요. 제일 큰 이유가 소음이죠. 연간 24만 명 정도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5천억이 넘는 것을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천억 값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요. 구역당 돈을 얼마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1년 동안, 1년에? 월 3만 5천 원,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주죠. 월. 예. 자, 그리고 대구가요. 대구의 이전 목적하고 우리 경상도 이전 목적을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대구의 이전 목적은 연간 24만 명 정도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10% 넘는 사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 등의 재산권 침해 한 13%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설이 좀 오래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 경상도가 잡는 첫 번째로 잡는 것이 대구의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는 시력을 다 가져가요. 소음도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재산권도 상승이 되고 아까 군의군 아까 말씀 호딱하는데 대구에 편입이 되므로 해가지고 도시고 확장 세력이 커졌어요. 경쟁력도 커지고. 그래 봤을 때 우리 경상도는 상당히 미미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구 경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은 하나의 고향인 것이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전체에 경제적 효과가 미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음 피해 말씀하셨는데 그 소음 피해는 그 대구가 예전에 공항이 들어섰을 때는 인구가 그렇게 않았지만 지금 대구 주변에 그 판결이 나와서 소음 피해는 있지만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될 범위를 따졌을 때 한 1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8만 6천 명, 23년도에는 한 8만 4천 명 정도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배상 대상이 되는 그 범위가 85에클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도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사업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배상이 되는 것은 257세대입니다. 알겠어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에 8만 5천 명. 대구가 소음이 없어서 8만 5천 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24만 명이 되는 매년 호수를 하고 있는데 섹터에 들어간 지역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8만 5천 명. 그리고 지금 신공할 줄 쪽 주변에는요. 지금 구미까지 한 10km 정도 말씀하시는데 구미 경계선까지는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일치 쪽에 10km 조금 넘어요. 그런데 끝자락에서 제기하면 10km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현재 1900세대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로 봤을 때는 8만 명씩 하던 것 같다가 2,000명, 3,000명 주면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죠. 안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만 명인데 8만 5천 명 하는 거냐. 결국은 뭔가 하면은 구미 지역에도 단지 보상권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20만 명 이상 40만 명 가까이에 소음을 대해서 피해서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변호사 출신이죠? 예. 변호사 출신이라 가지고 자, 그럼 민항기 한번 틀어볼게요. 우리 영상 좀 준비됐나요? 민항기 잠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장봉도 하늘 위를 지나는 걸까요? 보이시나요? 한 대가 지나갔고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장봉도의 하늘을 가릅니다. 1시간 동안 포착된 비행기만 20대, 3분의 1대꼴로 지나가는 비행기 탓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거는 응급실로 실려 간 거고 이거는 외래로 많아요. 우리 병원에 다닌 거.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병원까지 찾았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무척 시끄러워요. 저 새벽에 자다 잠 깨면요 잠을 못 자요. 그냥 꼬박날을 새야 돼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장봉. 예. 본부장님, 지금 비행기가 민항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에요. 전투기가 민항기인데 장봉도까지가 10km인데 지금 우리 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시간당 50대 정도 이륙 가능하죠? 예. 50대 있으면 하루에 몇 대 됩니까? 한 1000대 정도 되네, 그죠? 그래, 끝이 나고 나게 되면은 지금 활주로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죠. 예. 자, 지금 장봉도락 하는 죽음의 섬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활주로가 생기고 나서 지금 민항기인데도 약 70dB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보상법에서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소음 고통에 호소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없네요. 지금 아까 제한 앞전지도 한번 좀 볼까요? 앞쪽에 차트요. 지금 비행기 활주로 방향에서 해놨는데, 활주로 끝 지점에서 우리 구미 경계선까지는요, 5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재니까 한 8k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산을 넣는 10km 지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저까지 봤을 때 한 75, 80에클의 자 거리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물론 산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자락에 쟀을 때는요, 산을 훨씬 넘어서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 5공단이 있는 곳까지 최소한 80웨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한 3만 명이 있고요. 그 옆에는 5만 명 정도가 있고요. 구미 전역권이 20km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넘기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반도체도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관계성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전번에 우리 본부장님 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여쭤봤는데 반도체에 영향이 없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나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TSMC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7도의 지진이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공장은 사실은 소음이나 아니면 지진에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자와 SK 담당자를 다 만나봤을 때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SK 하이닉스는 최첨단 공장이 청주에 있는데 옆에 7.5km 떨어져 있고 삼성의 최첨단의 반도체 공장 오산 평택 공군 기지에 5km, 4.5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히려 반대로 반도체는 공항으로 전량 수출됩니다. 해운으로 수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공장에 피해는 전혀 없고 그리고 전혀 영향은 없지만 오히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음에 대한 영향이 제고 크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우리 구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오는 과정까지 솔직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에서 7.5km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항에 소음되는 정도가 F15 우리가 이게 원래 기내 쪽에 있던 게 우리 대구로 온 사례가 아니습니까? 옛날부터 오래됐는데 그만큼 소음 정도가 크기 때문에 설치 대구공항으로 왔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대로 신공항 유치 대물해 가지고 타 지역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에 관련되는 산업을 하는 분야보다는 더 큰 웨클 수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전에 답변 속에 시간 짧아서 소음 안충지대 그리고 법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을 바꾼다고 75웨클인데 74, 73, 72 이하로 생활 소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코 고르는 소리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바꾼다는 말씀은 예?
법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답변서에 예. 제가 생략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법을 그 바꾸도록 부분은 논의를 한다고 해놨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소음 피해 보상 법에 따르면 군공항은 80에클부터 그다음에 민간공항은 75에클부터입니다. 근데 군민으로 같이 쓸 때는 군을 따르기 때문에 80에클부터 보상의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김해공항은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군민이 같이 쓰지만 75에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을 갖다 건의한다고 법이 바뀌겠습니까? 그 노력은 해봐야죠. 그래도. 노력도 그건 노력이 의미가 없죠. 지금도 국방부 하는데 국가 기밀이 다 손 한 대 못 대는데 무슨 법을 바꾸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 층간 소음은 어느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층간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층간 소음 말씀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아파트 층간 소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각 아파트마다 제가 상황이 드리고 싶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은 예. 층간 소음을 보시더라도요. 예. 그게 50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통 이 소음을 보더라도요. 저녁에는 3배, 새벽에는 10배 합니다. 그 층간 소음도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 이유는요. 그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래서 부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분밖에 없어가지고 예. 철저히 아까 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틀려지면 그러면 공항은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방향의 좋고 나쁘게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리셔야 되죠. 그러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위치에 대해서. 2006년부터 그는 2021년 8월 18일 군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활주로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전까지는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2000년도에서 있습니다. 처음에 초안 잡을 때부터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는 것은 처음에부터 그렇게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다는 것이지 그게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죠. 충분한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자,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한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활주로 방향은 안전과 직결하며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곧 경북의 미래입니다. 환경영향표 초안을 보더라도 바람장미, 산악지 문화재 등 장애물이 없다고 나왔으며 안전을 결정짓는 소보면의 바람장미도 현재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된 통합신공항은 단지 구미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신공항 최대 수혜 도시라며 큰 기대와는 달리 지난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구시가 60년간 안고 있는 대구 소음 피해를 구미시가 고스란히 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 첨단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서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경북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5공단 2구역의 업종 제한으로 입주의 불확실성과 소음까지 겹치면 배후도시로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미의 경제위기는 곧 경북의 이계입니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경북은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미시와 경북의 발전 나아가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저 본 의원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가 형성되는 구미 방향 동서쪽으로 활주가 건설된다면 소음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입니다. 주민등으로 평온한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주민에 대한 학대입니다. 도지사님은 새벽 3시에 항공기 소음을 들으면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습니다. 공항이 완료되면 민원이 폭주하고 소음의 고통 속에 후회하지만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 신공항 활주로 방향을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자 여러분, 활주로 문제가 조속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